마지막 강의네요. 15강입니다. 볼록 렌즈 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 있는 프리비우스는 이게 14강 내용을 그냥 한번 덮은 거니까 한번 이쪽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럼 14강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1번 매질 그리고 2번 매질에 대한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굴절률을 N1, N2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이 굴절률이 다르다는 건 결국 거기를 통과하는 빛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고, 빛의 속도가 다르니까 그 매질로 투과하면서 일부 꺾이게 된다.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가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 이쪽이 빠른 곳이고 이쪽 밑에가 느린 곳이라서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진행해 나갈 때는 굴절각의 입사각보다 더 작고요. 반대로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진행해 나가면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더 크다. 그런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내가 보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시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원시 이렇게 표현했고 난시는 이렇게 두 개를 표현했는데 과연 여기 이게 병원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라고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 병원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시나 난시나 근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머리에서 나온 빛과 이 발에서 나온 빛이 모두 망막에 한 점에 맺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맺히면 과연 그걸 우리 뇌가 인식해서 저 사람의 키나 몸무게나 얼굴을 다 알 수 있을까? 뭐 몸무게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얼굴의 모양새, 키는 몇, 그리고 다리는 무슨 색깔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점에 모두 다 도착하면 이걸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 시각세포에 여러 가지 빛이 와서 동시에 자극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 결과만 우리 뇌가 인식을 하는 거지 이거를 분석해서 이게 결국 어떤 빛들이 온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 천장에 RGB를 쏘고 그 RGB를 동시에 쏘았을 때 혹은 RG만 쐈을 때 GR만 쐈을 때 색깔이 달라지는 거 봤을 때 우리는 그 색깔이 다른 것만 보지 저 달라진 색깔이 어떤 색과 어떤 색이 합성이야 이렇게 우리 뇌가 알 수 있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저기 저렇게 합쳐지면 저 색깔이 나온다는 건 알지만 그냥 일부 다 가리고 그 섞인 색만 보면 그게 노란색을 쏜 건지 두 가지 색을 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건 역시 사실 굉장히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이건 비정상이다. 실제 상이 맺히는 건 저런 형태가 아니다. 우리 보통 망막에 상이 맺혀야 눈에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이 상은 이미지라고 부르고요. 결국 우리가 보인다는 건 망막에 상이 맺힌다는데 이 상은 물체에서 나온 빛이 반사나 굴절을 통해서 다시 망막에 맺힌 것을 말합니다. 근데 상의 위치는 어디냐면 물체의 한 지점에서 나온 여러 빛 다발이 다시 굴절이나 반사를 통해서 다시 한 지점에 만나는 지점이 상의 위치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요. 여기 있는 걸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크리스마스 그 전구 가지고 흰 종이 상 만드는 것까지 확인했었고요. 지금 여기서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초록색 빛, 여기서 지금 초록색 전구에서 빛이 여러 다발이 나가요. 여기 보시면 지금 5개를 표현해 놨는데 여기는 파란색 전구도 5개의 빛이 다발이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흰 스크린에 여기에 상이 맺혔었거든요. 근데 이 상이 맺혔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초록색 빛이 여기에서 다시 모였고요. 그리고 파란색 빛이 여기서의 파란색 빛이 여기서 다시 모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록색 빛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빛이 나가는데 걔네들이 렌즈에 의해서 빛이 다시 모아지면서 어느 특정한 지점에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 빛이 저쪽에서 상으로 맺힐 거고 파란색은 또 여러 다발로 나가는 빛이 볼록 렌즈에서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되면서 여기에 모이게 되고요. 이 지점에. 그래서 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퍼져나간 여러 빛 다발이 렌즈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 점에 맺힌 지점에 상이 맺힌다. 아까 그 병원에서 안과 병원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망막이 한 점에 맺힌다. 이거에 꽂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한 점에 맺힌다. 근데 여기서 간과한 건 뭐냐면 어떤 물체, 광원의 한 점에서 퍼져나간 여러 빛다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빛 하나 그리고요. 맨 다리에서 빛 하나 그려서 얘네 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머리에서 빛이 여러 군데 나가요. 그 중에 이 안구를 통과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걸 통과하는 애들이 다시 반사해서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 만납니다. 여기 만났다고 쳐요. 여기가 머리가 되고요. 대신에 다리는 여기서 빛이 또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고, 그럼 그게 다시 또 어딘가에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 한 점에 맺히게 되겠죠. 여기가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맺히는 상은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몸통이 있고, 여기 이렇게 팔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 이렇게 상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막에도 똑같이 상이 맺힌다. 단 생긴 게 상하좌우가 반대입니다. 그럼 이 상하좌우가 반전된 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 우리 뇌가 한 번 더 재해석해서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데카르트 얘기도 잠깐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로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LED의 각각의 LED, 그러니까 하나의 LED에서 나온 여러 빛 다발들이 모여서 다시 한 지점에 모인다. 그래서 꼭 상의 위치를 찾을 때는 한 지점에서 나오는 빛을 최소한 2개 이상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록 렌즈에서 상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볼록 렌즈의 특성을 가지고 작도하는 법을 우리가 일종의 공식 비슷하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단 볼록 렌즈는 광축이라는 게 이 렌즈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수직한 선을 광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축에 평행하게 온 빛을 쏘면 얘네들이 꼭 한 점에 모입니다. 이 점을 초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반드시 간 애들, 평행하게 간 애들은 다 초점에 모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평행하게 간 빛이 꺾여서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반대로 빛을 쏘면 그때는 다시 평행하게 나갈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내용이에요. 초점에서 볼록 렌즈를 향해서 빛을 쏘면 그것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아간다. 그 렌즈의 중앙을 향한 빛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 사실은 약간 꺾이는데 거의 무시하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빛이 이렇게 쏘게 되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빛이 이렇게 쏘게 되면 기울여서 쏘면 사실 꺾이는 게 맞는데 렌즈도 매우 얇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거의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주는 식으로 렌즈를 작도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렌즈 작도법 우리가 2가지 배웠습니다. 물체가 초점보다 뒤에 있을 때, 그리고 물체가 초점보다 앞에 있을 때, 이렇게 2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빛이 반듯하게 나가는 경우, 빛이 일단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는 경우는 초점으로 향한다고 했고요. 반드시 그려야 되는데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요. 2번째, 초점으로 향하는 빛, 그게 초점에서 렌즈를 향한 빛, 초점을 통과하면 초점에서 나가는 빛처럼 보이겠죠? 이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 광축에 평행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렌즈의 중앙을 통과한 빛, 이 빛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여기서 만나네요. 꼬다리가, 이 화살표의 꼬다리 맨 위점이 여기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운데서 향하는 빛, 그럼 반드시 간 빛은 초점을 향해야 되고요. 평행한 빛은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초점을 향한 빛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아갈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중앙을 향한 빛은 그대로 나아가겠죠.
결국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려보면 나머지도 다 그려보면 결국 모양이 어떤 모양일 거냐면 화살표가 꼬다리가 이렇게 뒤집혀진 이런 모양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 맺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광축의 평행하게 간 빛은 초점을 향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요. 광축의 평행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중앙을 향한 빛은 그대로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 두 개만 보면 좀 싸한 게 안 맞나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점을 향한 빛, 그러니까 물체에서 향한 빛, 초점을 향한 빛은 사실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건 렌즈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 빛은 사실 상을 만드는데 사실 거의 무의미하고요. 대신 상을 지나고 이 물체의 처음을 맨 꼬다리를 지나는 이게 지나는 이 빛을 찾아보면 렌즈를 통과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이 렌즈를 통과한 거는 여기 초점을 지나고 왔으니까 결국에는 광축의 평행하게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빛이 모두 다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빛이 퍼지면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그쪽에 마치 그 물체가 있다라고 눈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를 살펴보면 지금 그 빛이 온 경로를 뒤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결국 상이 이렇게 생긴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짜리 물체가 두 칸짜리 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확대가 됐네요. 네, 물론 지금 이렇게 생긴 상도 제가 여기 물체 위치를 조절하면 여기 얘네들의 각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상이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고 그러면 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상이 맺히는데 사실 이 상은 실제 빛이 만나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뇌에서 어떻게 보면 조작한 거잖아요. 실제 빛이 만난 게 아니라서 여기는 허상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실제 빛이 만나서 된 상이니까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빛이 실제로 모였냐 안 모였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실상은 실제로 여기다가 흰 스크린 갖다 대면 여기 상이 맺혀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로 상 만든 것처럼. 혹은 어둡게 놓고 그 저희 컴퓨터 화면 상이 나왔었죠. 컴퓨터 화면상을 볼록렌즈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크린에 상이 직접 맺히게 할 수 있지만 허상은 우리 뇌에서 만든 거지 실제로 빛이 맺힌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흰 스크린 이렇게 갖다 대더라도 여기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시차법은 건너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하나 내보면 지금 상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종이로 절반을 가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라는 겁니다. 절반을 가리면 이것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빛이 있죠. 지금 파란색은 3개가 통과를 못하는 것 같고요. 여기 통과 못하고 이렇게 통과 못하고 초록색도 2개를 통과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나머지 초록색들 초록색 1번, 2번, 3번이 나왔고요. 이 3개는 통과하고요. 파란색도 이렇게 2개는 통과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렸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위에 여기를 가림막을 가렸다고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잠시만요.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의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걸 가린다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밑에 빛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꺾이는 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이 도착해서 결국에 여기 상을 하나 만들 거고 파란색도 여기 상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원래 여기는 5개의 빛이 와서 만들어야 될 상인데 현재는 3개만 와서 3개의 빛 다발만 와서 상을 만들었죠. 파란색도 5개가 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와서 상을 만들었어요. 빛의 양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어두울 거고요. 빛이 오긴 왔으니까 여기도 다 상은 만들어집니다.
크기도 바뀌지 않고요. 꺾이는 정도도 똑같을 거니까 초록색이 갑자기 더 이쪽에 생기거나 이쪽에 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확히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모양도 그대로고요. 크기도 똑같지만 다만 통과하는 빛이 그쪽에 도달한 빛이 줄어드니까 밝기만 조금 어두워질 뿐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다. 5번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 써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열심히 시험 공부하시면서 이미 하고 계실 텐데 이 영상 보면서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